자, 계속해서 140페이지.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할게요. 그 하자란 말을 우리가 사기 강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1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자, 110조.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상대방이 사기를 했을 때 하는 소리고요.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이랬네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착오와 차이점이 착오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눴다면 사기 강박으로 넘어오면 일단 무조건 취소인데요. 그냥 취소냐 하나의 취소냐만 이거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 건물 가지고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때 을이 갑에게 자, 사기를 친 거예요. 기망. 얘가 표이자가 되고요. 얘는 상대방이래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한테 직접 사기를 쳤다면 사기당한 갑은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갑은 이 매매 계약을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이건데 이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취소입니다. 무조건 취소하시면 돼요. 근데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요 그랬잖아요. 제3자 하나요. 비교를 해보면 자,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자, 사기를 병이 쳤다 이거예요. 그럼 병의 사기 당사자는 갑과 을, 당사자가 아니면 제3자라고 불러라. 그래서 제3자 병이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표이자가 되고요. 얘는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얘가 얘한테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취소해버리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이 매매 계약은 원칙 자, 취소할 수가 없고요. 취소가 안 되고 자, 예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판서를 예외라고 했는데 시험제는 저 법조문처럼 한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하여 자,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의 취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제3자 병에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대요. 알았다를 우리가 악이라고 합니다. 자, 또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경우에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나여 취소. 그러니까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도 알았거나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사기당해서 나랑 매매한 사실을 을이 알았다면 이때는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한통속일 가능성이 높잖아. 이렇게 한통속. 그러면 얘가 사기친 건 곧 얘가 사기친 똑같을 테니까 한통속. 그때 하나의 취소가 된다. 그러면 말을 바꿔보면 자, 얘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야. 그러면 무슨 소가 안 돼요? 취소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자, 그러면 구별이 상대방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면 그냥 무조건 취소입니다. 근데 제3자가 사기를 쳤다면 그때는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제3자가 있다면 하나여 이렇게 이거 구별하는 문제예요. 그냥 취소냐 하나여 취소냐 이거 구별해 주시면 되고 3항 전 2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이랬는데 여기 취소건 여기 취소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3자가 출연하고 선이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기는 그냥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거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걸 일단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사기이냐 아니냐 이 말인데 판례입니다. 사기이냐 아니냐. 백화점의 변칙세일은 사기예요.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30% 세일해서 7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백화점에 가보면 그 세일할 때 보면 그 정상 가격에다가 흰색으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죠. 그래가지고 7만 원 이렇게. 근데 이걸 살짝 이렇게 뜯어본 거 이렇게 한번 뜯어봤다. 그때 처음부터 7만 원이야. 그걸 우리가 변칙세라고 그래요. 사기지 이거. 자, 그리고요. 자, 2번 3번은 공동묘지 건설 예정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인데 사기 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은데 내 아파트 뒤로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가 건설될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알려주면 분양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를 하지 않고 분양했다. 사기 분양이다. 이 소리입니다. 사기 해당되는 것들. 자, 사기가 아닌 게 있는데 사기 아닌 것들. 자, 노점상의 판매 행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의 그 변칙 세일하고 백화점의 그 판매 행위하고 노점상의 판매 행위인데 이 노점상은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간 수업 끝나고 이제 퇴근하고 나왔는데 학원 앞에 노점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호롱불을 갑니까? 이거 하나 펴놓고 저 물건을 파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 말이죠. 에르메스 넥타이 3개 1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르메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 얼른 사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샀다. 근데 말이죠. 밝은 데서 가봤더니 에르메스가 아니라 에르메카야 이게.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S가 아니라 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파시면 됩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노점상에서는 에르메스 넥타이를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사기 아니란 소리고 시가 목비도 사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야, 너 아파트 예를 들어 10억인데 네 아파트 10억이다며 10억에 팔아. 그러면 아니야 10억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차고에서도 시가란 말이 보이면 취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를 묵비한 경우도 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소 과장된 광고, 다소냐 현재냐 이거 구별만 해주시면 되는데 다소는요 쬐금이에요. 쬐금. 그러니까 광고는 성질상 이게 뻥이 약간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 제가 본 광고 중에요.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춥고.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는데 황정민 씨가 하는 그 찍은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라면 광고였는데 이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짬뽕 라면을 끓여준 거지.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이 짬뽕 어느 중국집에서 시켰대 이렇게. 그 정도로 맛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 광고를 보고 그 라면을 사서 먹어봤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다고 해서 야 니들 사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광고는 성질상 좀 약간 과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소 과장된 광고는 이걸 사기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비교가 현저히 과장된 광고라고 하면 이건 좀 심한 거지. 그 피해자가 접니다. 기가 팔랑겨가지고 이 약을 2달인가 먹으면 살이 10kg가 빠진대요. 실제 사봤거든. 근데 대체나 빠질 수밖에 없다고. 입맛이 없어, 입맛이. 근데 그 약을 끊자마자 요요 현상 때문에 살이 더 찐 거라니까. 제가 살찐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런 현정 광고는 다 사기가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4번. 수분양자 전매차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 사기인데 저기서 숫자가 붙었잖아요. 받을 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에게 전매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보면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책상이 있고 그 직원들이 앉아서 상담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으면 좀 짭짤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직원이 아니요 하지 마세요 하는 직원은 없겠지. 그러니까 고지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좀 전에 쓰레기 매립장 공동배지랑 다른 겁니다.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걸 상대방이 알려줄 것까지는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그걸 고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기가 안 된다. 그 판례가 되겠어요. 자,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자, 강박. 강박은 쉬운데 강박이라는 말은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취소 이러시면 돼. 자, 한번 해볼까요? 강박 취소. 공포심을 유발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말이죠.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이걸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강박이라는 말이 보였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강박이 떴는데 무효로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글자가 따라 붙어야 돼? 완전히 박탈이란 말이 따라 붙으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박탈이란 말은 뭐예요? 멘붕. 실제 판례를 보면요. 앞에 계신 분이 계약하는데 계약서를 들고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안 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야구방망이로 퉁퉁퉁 이렇게 치고 있었다. 공포심. 이건 강박입니다. 이건 취소사유, 취소사유. 근데 말이죠. 자,
완전히 박탈은 멘붕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약서를 들고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자, 이마에다가 공기청을 딱 댔다니까요. 뭐, 멘붕이지, 이거. 이건 취소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무효가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약속하십니다. 강박이라는 말이 보이면 취소예요. 근데 강박에 완전히 박탈의 말이 붙었다, 그러면 무효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강박을 판단할 때는 무슨 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강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포심이거든요. 공포심을 느꼈다는 건데,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공포심인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 사례가, 저한테 그 천사 같은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지훈. 근데 걔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가 평일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얘가 유원지를 가자는 거야. 근데, 와, 평일날 갔더니, 유원지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저 딸이 나보고 바이킹을 타자는 거야. 이게 바이킹, 여기 관리인이 있고요. 자, 근데 말이죠. 아유, 지훈아, 아빠는 막 그랬더니, 아빠, 괜찮아. 자, 바이킹을 무섭게 안 타는 방법을 아빠한테 가르쳐 줄게. 그래서 또 팔랑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아빠, 바이킹을 여기 타면 덜 무섭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딸이 아빠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를 둘이 탔습니다. 사람도 없어. 근데 그 위에 올라가는데요. 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줄. 근데 이게 유원지에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 재밌었나 봐.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고, 나 이러고 있는데요. 한참 하다가 내가 제 딸을 쓱 봤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걔는 손을 놔버리더라니까. 만세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저는 공포심이에요. 공포의 대상. 근데 우리 딸한테는 그게 놀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포심이라고 하는 걸 객관적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내가 공포심을 느꼈어요.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강력히 요구하는 건 강박이 아니다. 이건데 지금 강박이라고 하는 건 공포심 아닙니까? 공포심. 공포심을 유발했다 이건데 강력히 요구하는 게 어떻게 공포심이 될 수 있겠어요? 아, 이거 동영상을 보고 하기는 좀 뻘쭘하긴 한데 제가 강력히 요구를 할 테니까 한번 공포심이 들어 한번 해보세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자니까 제가 강력히 요구할 거예요. 빨리 사인하세요. 이렇게. 이거라니까요. 방금 공포심이 들었습니까? 애교입니까? 또 공포심이라 그러지 말고요. 자, 애교잖아요, 애교. 빨리 해요, 빨리 이거.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하는 건 뭐가 아니다? 강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은 쉽다는 게 이 네 가지 질문을 알고 있으면 돼요. 이 네 가지. 강박, 그러면 뭐라고요? 취소야. 근데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무슨 전이 박탈? 완전히 박탈이 들어오면 무효, 나머지 취소. 이게 강박을 판단할 때는 주관적으로 한다, 객관적으로 한다? 주관적 판단이다. 내가 공포심 느꼈을 끝. 그리고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건 강박이다, 아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기 강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143페이지에 가보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있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게 뭐냐, 자, 그랬는데 111조에 보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자, 있는 하고요. 도달 이러시면 돼. 자, 뭐라고요? 있는 도달 이러시면 된다. 있는 도달. 잠시만요. 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대로 시험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러면 2항부터 먼저 해볼까요? 의사표시가 통지를 발송하는 그랬으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구술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몸짓으로 해도 된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중국집에 가서 자 음식을 주문할 거예요. 이렇게요. 자, 난 지금 삼선 짬뽕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이 와서 자,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삼선 짬뽕 주세요. 라고 구술로 제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구술이야. 이렇게. 근데 요즘 강의도 많고 해서 목이 좀 따끔거리고 아파요.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메뉴판에서 말이죠. 그 삼선 짬뽕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가 가르쳐도 되잖아요. 이것도 의사표시지. 이거 달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자기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데는 제한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했다는 소리예요. 서면으로 했다고. 서면. 그러니까 우편물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편지를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양 발송 후라고 그랬으니까 야 너랑 있잖아 매매 계약한 거 자 이거 해제할 거라고 편지 다 적었다니까요. 편지 다 적어가지고 이걸 보낸 거야 이제. 제가 말이죠 해제할 거야 라고 편지 다 적고 그 우편물을 을에게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다. 보낸 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걸 편지를 적을 때까지는 무순정했다는 소리예요. 멀쩡했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보낸 후에 돌아가시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적을 때는 보낸 후에 그렇게 된 거니까 적을 때는 무순정했다. 멀쩡했다.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다시.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갑과 을이 자 매매를 했는데 갑이 을에게 자 해제하겠다는 자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했다 이거. 서면 우편물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매매 계약이 언제 해제가 됩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편지를 적는 거니까 편지. 자 여기 보세요. 표백지 완성지. 자 집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적습니다. 해제할 거라고 적고 난 다음에 다 적었어. 그래서 오늘 날짜 적고 펜을 놨다. 그러자마자 이 매매 계약은 해제가 됩니다를 표백주의 완성주라 그래요. 자, 지금 편지를 주고 받은다 그랬으니까 그 편지를 보냈다 발신. 보내면 해제가 됩니다. 이걸 발신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발신주의. 우편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자, 보냈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상대방이 이제 들어가겠지. 도달. 그럴 때 해제가 됩니다를 도달주의라 하고 우편물이 오니까 얘가 뜯어서 읽어보겠죠. 요지, 알지입니다. 알지. 자, 뜯어서 읽어보고 이해했다. 그러면 해제가 된다. 이걸 요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시작. 처음에 다 적었다. 표가 저 표백이 우리 시분이 표백제가 아니라 드러났다는 거예요. 완성. 종이에 표 완성.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지 적을 거야. 다 적었어. 끝냈어. 완성되자마자 이 매매가 해제가 된다. 표백주의 완성주의 보냈다를 발신 보내니까 들어가겠죠. 도달 뜻을 이해했다. 요지 총 4가지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는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걸 우리 어떻게 알아? 근데 편지 다 적자마자 해제가 돼버리면 을은 어쩌라고요? 다시 보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그 편지가 상대방의 무슨 날이 되어야? 도달이 되어야 얘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는 도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편물을 받아봐야 되겠 도달 이렇게. 자,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의 도달이 되어야 이 매매계약은 해제가 됩니다. 효력이 생긴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신속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발신지를 취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달이 뭐냐는 거죠. 도달. 자, 도달이 뭘까요? 그래서 자, 도달.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한 도달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도달이란 현실적, 물리적 수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판례는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들어가면 도달이에요. 내가 꼭 우편물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수령을 해야만 이게 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다 도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그 영역, 내 생활 영역 안으로만 이게 딱 들어가면 전부 다 도달이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기분이 몇 때문에 합격했다고 쳐봐요. 기분 완전 좋겠지. 그래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와이셔츠를 제가 학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학원으로. 그러면 그 택배를 보냈어. 그걸 내가 직접 받아도 도달이지. 수령해도. 근데 내가 강의 중이라면 원장님이 받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럼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 가면 주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도달이라고. 원장님이 받아도 내가 받은 거 똑같다고. 도달.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영역 안으로만 들어가면 다 도달인 거예요. 꼭 내가 직접 받아야만 도달이 아니라. 그래서 3번에 보면
가정부, 동거 가정이 수령 것도 도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와이셔츠를 학원으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학교 가고 보내보세요. 저한테. 나이스.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집으로 보냈어요. 집으로 보냈어요. 그걸 제 딸이 받거나 혹은 집에 계신 와이프가 받았다? 이것도 도달인 거지. 동거 가정이 수령을 했어요. 도달이에요. 가정부수 도달이에요. 근데 보냈는데 말이죠. 보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하기 전에 보낸 사람이 에이! 하고 회수해 가버렸다고. 회수. 키워드가 회수입니다. 회수를 해 가버렸다면 이건 도달이 안 돼 있지. 내가 요지할 수가 없는데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회수를 했다면 도달이 아니래. 다시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이에요. 수령 거절. 수령 거절은 도달로 본다. 지금 이 말인데 수령 거절은 도달이다. 수령 거절은 도달. 우리 남자분들은 수령 거절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몇 번씩? 저도 해본 적 있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소리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좀 그런데 예전에 그 투지폰일 때 그 폴더폰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징 울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뚜껑 열었습니다. 잉 이렇게. 근데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가 애인 또는 여자친구 애인 또는 와이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화하는 순간에 죽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연기가 좀 어색합니까? 이걸 수용 거절이었어. 뭘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 소리고. 그리고 보통 우편은 이게 도달이 아니다. 지금 이런 원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편은 우편함에 꽂고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저희 집에 제가 실제로 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저희 그 동에 그 초등학생 있는데 악동이 하나 있어요. 얘가. 아주 그죠. 근데 제가 뭘 봤냐면 팩트입니다. 우편배도 아저씨가 그 아파트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우편물을 이렇게 다 꽂고 이제 가셨어. 오토바이도 잉 타고. 걔가 말이죠. 그걸 다 뽑아가지고 우리 아파트 그 단지 가운데 잔디가 있고 소나무가 있거든요. 거기 가져가서 다 불태워가지고 와, 잘 탔나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와, 이상한 애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편은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분실의 우려. 그러니까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도달로 볼 수가 없고 표의자가 별도로 도달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소리. 아시겠죠? 그런데 내용 증명 얘가 달라집니다. 내용 증명 바로 나올 게 등기우편인데 내용 증명하고 등기우편은 등기우편 내용 증명 등기우편은 그냥 꽂고 가는 게 아니라 사인을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등기우편은 보냈고 반송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무렵에 도달됐다고 볼게요. 이 소리. 자, 10번. 일간신문에 공고를 한 건 도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신문에 공고요. 여러분들 종이신문 자주 보세요? 신문들 종이신문. 다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해서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도달로 보지는 않는다. 이게. 신문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도달만 보시겠어요? 도달. 자, 현실적 물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달.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들어가면 이걸 도달이라고 한다. 가정부가 수령했다. 도달이에요. 회수는 도달이 아니고요. 수령 거절. 여보세요. 수령 거절은 도달로 본다. 보통 우편은 보냈던 것만 가지고는 도달이라고 할 수 없고 할 수가 없고 별도의 도달 사실 입증을 하는 거고 내용 증명 등기우편 보냈고 반송이 되지 않는다면 뭘로 본다? 도달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어요? 자, 신문 봐, 안 봐? 잘 안 봐. 이거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달로 보지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에 도달주의 그리고 자, 예배 발신주의가 있는데 발신주의 설명은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그 143페이지 핵심 용어에서 격지자라는 말이 있고 대화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은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격지자, 자, 대화자 이게 거리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저 봐보세요.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말하자마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바로 도달이 되면 들어가면 그건 대화자예요. 근데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
이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아니하고 시간이 걸린다면 그건 대화자라고 부르신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 계신 분하고 부산에 계신 분하고 매매할 거예요. 서울과 부산이에요.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서울하고 부산. 대화자야? 격지자예요? 몰라요. 서울에 계신 분이 부산에 계신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내 아파트 살래라고 했다면 대화자예요. 근데 만약에 우편물로 했다면 시간이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걸 격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따진다. 이걸 대화자, 격지자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의사표시 이제 끝난 거고요. 144페이지 가 보면 테마 8 그래서 대리제도가 있죠. 대리제도부터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